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올릭스 주가가 13%가량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장대 양봉으로 이 전저점 이탈까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좋은 내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온 기사를 보면요. 이 싱가포르에서 이 심포지엄에서 이 대표가 발표를 했어요. 간의 조직 그리고 또 이 RNAi 치료제 개발 전략을 발표한다는 그런 발표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나왔는데 뭐 기존 이런 RNAI를 넘어서서 비만이나 이런 중추신경계 암과 지방 조직 이런 플랫폼 확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핵심은 이런 발표들이 아니라 이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일반적인 발표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주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계속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실망에 대한 매물들이 저는 쏟아지고 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전혀 강한 재료로 일단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코스닥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코스닥 뭐 코스피는 좀 반등하고 있지만 코스닥이 좀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오늘 장 초반에 하락이 나오다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 뭐 원전, 조선, 방산 이런 대형주에 대한 실적주로 수급들이 계속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야, 지금 올릭스를 팔고 빨리 저거 사야 된다.'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릭스가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고 봐요. 그냥 시장 자체에 대한 이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대형주 중심으로 대한 수급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에 대한 수급 이탈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바이오가 그래도 강세였던 게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전에는 바이오만큼 재밌는 종목이 없었거든. 이 등락폭 자체가 너무나 강력했으니까 상승이 나오면 또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고.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이 코스피 대형주에서도 이런 큰 변동성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바이오 쪽을 좀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확실한 재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인 조정 분명히 나왔고 분명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실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매물들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과연 이게 끝일 것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전저점이 이탈되는 그 구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계속 만들어낸 뒤에 분명 기간적인 가격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이 기간적인 가격적인 조정 구간이 이런 ABC 형태에 대한 조정 구간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 ABC 조정 구간이 이 전저점이 깨지는 라인에서 아마 개인들의 공포는 극에 달할 거지만 우리가 차트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내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관점만큼은 이 전저점이 깨지는 자리에서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현재 구간에서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올릭스에 대한 앞으로 그래도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바로 올렉스 301A 이 황반변성 치료제 그리고 비만 CNS 플랫폼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글로벌 계약이나 또는 빅파마 공동 개발 아유 잠시만요. 공동 개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기술 이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와줘야 돼.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와줘야 앞으로 주가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거나 혹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뭐 뉴스나 재료를 내더라도 이게 대형주 중심으로 너무나 쏠림이 현상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저는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세는 분명히 살아난다 봐요. 절대 시장이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대감에 따른 상승 그리고 또 차트적인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 이것만 잘 보고 판단해서 이끌어가도
우리 충분히 앞으로 더 좋은 그림들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적인 앞으로의 그 정말 좀 더 정밀하고 디테일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차트를 좀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볼게요. 올릭스. 올릭스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급락이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거나 아직 저와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이나 또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이 종목명인 올릭스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올릭스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또 같이 좀 이끌어 나갈 예정이니까요. 올릭스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좀 드려보자면 제가 최근에 이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조정이다. 그리고 이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오늘 일단 주가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전저점이 13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3만 5천 원대면 대략 어느 구간이냐면 여기에요. 여기 라인까지 지금 떨어진 거야. 여기 라인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ABC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추세가 끝난 뒤에는 이 0.38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구간이 이 장기적인 파동에서의 4파 조정, 이 바닥,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이 이탈되거나 한 번 더 뭔가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린 그게 위기가 아닌 무조건 기회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타점들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니까 지금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읽어 나간다는 게 결국 큰 지수의 흐름과 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또 대형주 중심으로 쏠리는 이 수급들이 과연 언제쯤 바이오 쪽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올릭스가 그런 바이오 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부터 저는 회사에서도 호재라는 재료를 기대감을 분명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저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 보거든요. 항상 주식이라는 건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이 시장 섹터 자체가 그렇게 관심도가 없으면 올라오지 못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기서부터 확실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또 확실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언제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가 현재 구간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이끌어가다 보면 우리 좋은 결과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박프로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종목명인 올릭스라고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올릭스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다 본업이 있으시고 또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고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야. 제가 아무리 라이브 영상을 키거나 영상을 빠르게 뭐 찍어서 같이 공유를 해드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 바쁘다 보니까 뭐 차트를 매번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제가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또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 정확한 타점에 대한 대응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린 진짜 중요한 타점들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릭스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이런 정확한 타점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이끌어 가다 보면 우리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 제가 영상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제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 AI 시대에 뭐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또 원전 전력 피지컬 AI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 여러 가지에 대한 타점들 있잖아요. 이 타점들이
아직도 못 올라간 섹터나 종목들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섹터 종목들이 많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나가면 우리 좋은 결과 앞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꼭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나가시면 우리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또 저희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현재 이 AI 시대에서 아직 저는 AI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더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쩌면 이 타점에 대한 대응들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잡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AI 시장 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과연 AI 시장에서 앞으로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최근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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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른 종목들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미 오른 종목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시장은 1차 상승, 1차 상승 그리고 그다음에 2차 확산 그리고 마지막에 숨겨진 핵심이 터지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현재 제가 바로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은 바로 그 구간, 터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시장을 우리가 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반도체죠. 반도체. 두 번째로 서버 데이터 센터.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들이 정말 많고 이 중에 뭐 또 인프라, 전력, ESS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바로 로봇.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자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에 앞으로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것. AI가 전기를 먹고 돌아가는 거. 전기가 부족하면 AI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많은 에너지 쪽에 대한 전력 쪽 섹터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 중에 저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술적으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뜨고 그리고 저점에서 더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을 좀 들을까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단순 테마가 아닌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점 단계인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해 드려 보자면 제가 예전에 로봇 섹터 쪽에서 제가 정말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로봇 쪽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이때도 여기 자리입니다. 저희 여러분들께 또 구독자분들에게도 한번 종목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전저점이 깨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RSI 저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본 게 아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 전저점 라인에 대한 쌍바닥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하락 추세에서 매집하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패턴들에서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선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난 뒤부터 주가는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 나가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거지만 그 주가는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 전저점 라인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이죠. 마찬가지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전에 한 번에 매수에 대한 확실한 저점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그 뒤에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주가는 고점을 거의 10,000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18만 원대까지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점 하나만 잘 잡고 섹터 하나만 잘 잡으면 앞으로 상승과 조정들이 반복될 때 계속 이런 수익을 크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섹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종목이 왜 더 중요한지는 시장의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AI 테마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중심은 바로 전력 쪽, 또 여기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섹터들, 뭐 냉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시장이 오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계속 함께 할 거고 어쩌면 이쪽 섹터에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종목들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선물, 네, 선물이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그 이후의 대응들까지도 제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뭐 차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까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여러분들께 이런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섹터와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 이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이 저점 바닥에 대한 확실한 매수 구간들이 나왔는가, 이미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저점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종목들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이끌어가다 보면 우린 더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선물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해 드릴 거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